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7월 23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손실 보존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 납세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 피해 보상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군공항 이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군용 비행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무려 15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소송을 하지 않고 관할 구청 등의 신청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간공항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길도 열렸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광주 광산구 의회 국강현 의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20대 국회 때는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 관련 배상액을 보면 광주에서만 825억 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소송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1조 2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 소음 피해를 해결하는 데 해마다 수천억 원씩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배복환 광주시 군공항 정책과장입니다. 현대화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기만 했던 국방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해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관 거버넌스 11차 회의에서 지역 난방 공사 측은 손실 보존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험 가동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도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거버넌스가 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2명이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해당 의회에도 성폭력 의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취재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김은 목포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성희롱 파문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징계청원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당은 긴급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은 의원을 제명하고 당적을 박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와 성희롱 금지 등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또 성폭력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민덕희 여수시의원에게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제명 결정은 그나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 여성인권센터 대표 박현숙 씨입니다. 일이 발생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제명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의회 역시 김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김효환 면목이 없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장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의회에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교내 성비위 의혹을 고발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무 행정사에 대해 노동단체가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의 한 사립고에 근무하던 교무행정사 29살 정모 씨가 지난해 말 같은 학교 교사의 성비위 의혹을 고발한 뒤 당사자에게 괴롭힘을 받다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공직자의 업무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를 승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관할 인구만 77만 명,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 행정의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서광주 세무서입니다. 이러다 보니 먼 거리 때문에 이용이 불편했던 납세자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는 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이 같은 불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광주 세무서의 광산지서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문을 연 뒤 하루 평균 80명 가까운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에서 부가가치세까지 이용자들의 문의도 다양합니다. 빨리 민원인 홍지연 씨입니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저희는 가까우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령동과 평동 등 광산구 지역의 일부 주민만 광산지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남공단이나 첨단 지역 등 공장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아직도 서광주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광산 세무서의 신설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함께 서광주 세무서에서 광산 세무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산 세무서의 신설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재부 협의와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월이면 광산 세무서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 검토할 때 행정안전부 관계자입니다. 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아직까지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거든요. 도심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납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광산구 지역에 세무서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와 여행 취소 운동이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곡성 석곡농협은 100만 원 이상의 일본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곡성 백세미 10kg을 무료로 보내주는 행사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곡농협 측은 20여 명에 이르는 일본 여행 취소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호응이 좋을 경우 2차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8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가입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가입자들의 평균 농지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고 전체 가입자의 48%가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무등산이 눈앞에, 서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광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제32회 하계올림픽이 1년 뒤인 202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국내 환경단체 한 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문제점, 그리고 또 올림픽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 안전 문제를 올림픽위원회 IOC에 제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주요국 정상에게 올림픽 변경, 취소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충북 충주의 환경단체인 푸른세상 그린월드 박일선 대표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제였죠. 이 경북 상주 북북 서쪽 51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국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 3을 넘긴 지진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주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 단층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단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번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 단층을 이렇게 찾아내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가 바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총선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 사실상 총선 모두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최근 우수 의원상 또 우수 의정상을 받았다는 그런 홍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이렇게 수여하는 수상 실적 남발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누구나 또 상을 한두 개씩 정치면 다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상이 적절한 것이며 충분히 검토된 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모든 유권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유원 간사와 함께 지금 정치권에서 받았다는 그런 여러 정치인들이 받은 상들, 과연 얼마나 적절한 상인지, 그리고 그것을 주는 그런 단체들의 그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남들과 다른 삶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주목하라. 생활이 다르다, 교통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남다른 자부심. 광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센트럴 스퀘어. 7월 중 오픈 예정. 조합원 가입 문의 062-519-3002. 시공 예정 고려 개발.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 대서입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이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온도 25도를 보이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공사 구간 있습니다. 서방로 북구청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 평화맨션 진안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코울대로 독립나들목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 신호 3번 필요하고요. 무진교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도 좌회전하는 차량들 길게 밀려 지납니다. 서문대로에 밀리는 구간 많습니다. 369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정체 흐름 나타나고요. 대광여고 입구에서 대성여고 입구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장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홍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이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또는 올림픽의 안전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국제올림픽위원회, 다시 말해서 IOC와 주요국 정상에게도 서면을 통해서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검토해달라라는 부분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행동을 한 단체죠. 이 푸른세상 그린월드 환경단체인데 박인선 대표 연결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의 일부 경기가 후쿠시마에서도 치러집니까? 네, 이미 다 알려진 바에 따라서 후쿠시마, 미야기 이런 근처에서도 경기뿐만 아니라 성화봉송도 제2빌리지라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 사무소 거기서 성화가 출발이 돼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음식들도 지금 올림픽 기간에 제공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이미 일본인들이 먹고 있고 네. 매우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직구에 의해서 한국으로도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도쿄 올림픽 항상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2007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식품 전략 자문 그룹이라고 해서 네. 공식적으로 선수단하고 관계자들이 에게 제공하는 그런 음식물에 대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도쿄올림픽 식품전략자문그룹인데 여기에 구성 인원이 이제 100% 다 일본인들만 돼 있고요. 네.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JOC 일본올림픽위원회에서 고등어를 비롯해서 선수단 식당에 이런 후쿠시마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또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못 느껴서 미처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이런 정보를 안다면은 일본의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네. 남북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졌죠. 그 가운데서 북측 관계자들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네.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열리니까 우리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외국인들도 전쟁 위험 때문에 불참한 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아마 이 상태로 그냥 국제사회가 네. 밀어붙이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네. 올림픽은 불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한 성명서를 하나 내면서 네. 이 선수들 스스로 방사능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는 좀 선언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그 성명도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일본의 이 방사능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한하죠. 사실 저도 환경운동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 교류 때문에 일본에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특별히 그 방사능 문제에 더 관심을 제가 갖게 되면서 네. 이렇게 심각했구나. 이렇게 내 생활 깊숙이 그 방사능과 관련된 음식물들이 들어와 있었구나. 예를 들면 아사히 맥주, 사포로 맥주, 기린 맥주가 네.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이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너무 느끼지 못하는데 아마도 중국처럼 네. 중국이나 대만이나 마카오 같은 곳이 가장 완벽하게 일본산 제품을 거부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도 강력하게 일본산 자체를 제한해야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그 나주쌀이 맛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주쌀하고 여천 공단에서 나는 쌀하고 섞어놔서 나주쌀을 만들어도 네. 괜찮다는 그런 법이 일본에서 통과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후쿠시마에서 나온 쌀하고 다른 데서 나온 쌀을 섞어가지고 그렇죠. 오사카에서 나온 쌀하고 오사카 쌀이라고 오사카 쌀이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더 확인을 해봐야 네. 됩니다만 이미 그런 과자에 섞여 있다든가 초콜릿에 섞여 있다든가 네. 다른 식품에 섞여 있는 형태로 후쿠시마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도 그런 얘기했죠. 예를 들면 라면 스프에 네. 광우병 소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얘기한 것처럼 네.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또는 오염될 수 있는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것과 섞여서 미세하게 네. 섞여서 만들어진 제품, 이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방어 방법이 한국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까지 완벽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이 더 강력하게 WTO 승소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쿄올림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방사능 오염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결국은 일본에서 나오는 어떤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체르노빌의 경우도 바로 옆에 터졌다라면 거기 사람 안 살잖아요. 조심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게 돼요. 네. 예를 들면 도쿄도에 있는 도쿄 시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불감증을 갖고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팔아줘야 돼요. 후쿠시마 사람들 불쌍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일본 사회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네.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일본 국민들이죠. 네. 근데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도 워낙 교류가 빈번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은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작년에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78%로 반대를 했어요. 이처럼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유독 일본 아베 정부가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만 WTO에 제소한 거예요. 그렇죠. 이 WTO에 매우 지금 기분 나쁜 사건이고요. 한국이 후쿠시마 이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 그때 WTO에 제소를 해서 지금 아베 정부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겼고요. 네. 이번에 경제 침략을 볼턴이 들어와서 도와준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일본 편이지 한국 편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후쿠시마 그리고 일본 지금 오염되는 방사능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자 또 이 도쿄올림픽을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 주요 정상들에게 편지도 보내셨다면서요. 어떤 편지에 담은 내용도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한국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쟤네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민족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고 말죠. 네. 근데 이 방사능의 문제는 지금 태평양의 시계 방향을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다시 후쿠시마로 왔어요. 네. 이 문제는 후쿠시마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올림픽을 치러주는 건 명백하게 방사능의 위해가 세계적으로 전파된 상태에서 네. 선수들을 억지로 가게 하고 관계자들이 갈 수밖에 없고 언론인들이 갈 수밖에 없고 응원하러 갈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은 세계인에 대한 범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IOC하고 JOC를 규탄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현재로 막을 방법은 IOC가 한 일이기 때문에 IOC가 처리하기는 어렵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이나 또 독일이나 네. 이런 그 정상들에게 7개국 정상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네. 빨리 만나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결국 동경올림픽을 보이콧해라.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후쿠시마 사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 이것을 단순히 일본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원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냥 태풍 한 번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방사능의 오염은 사실상 영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베 정부가 눈가림 정책으로 억지로 그 주민들을 그 사고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가게 귀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엔 그 인권 이사회라는 곳에서 강력하게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정부의 이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한국도 아니고요. 네.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도 되는 강대국들이 그 아베 정부가 끼치는 일본 국민의 악영향, 국제사회의 악영향을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서방 세계보다는 정치적 대처점이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네. 이번에는 발언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른 세상 그린월드 박일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상주에서 규모 3.9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상주 지진을 발생시킨 원인 단층이 그런데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단층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매번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 단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층 조사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로부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한반도 지진 추세나 흐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지진이 발생한 때는 기사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얘기가 돼 왔었는데요.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의 중규모 이상, 규모 4나 5 정도 되는 지진들이 그 횟수와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발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상주 지진도 2016년 경주 지진 발생한 효과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 힘이 쌓이게 되고 네. 그 여파로 발생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주 지진의 영향이 지금 이번 상주 지진으로 연결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지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응력이라고 일컫는 이 힘이 있는데 땅속에 네.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적이 이루어지다가 땅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땅이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단층 운동을 지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단층, 지진을 유발하고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단층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진이 난다는 것은 곧 단층 운동이 있다는 거고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활성 단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그다음에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에 이 분포하고 있는 이 단층들에 대한 연구가 깊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이 단층이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활성 단층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얕게는 지하 5km, 깊게는 지하 20km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5km에서부터 20km 사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표에서는 이 단층이 존재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은 늘 발생하고 있지만 이 발생하는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이 지표에서 확인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하에 숨어있는 단층들이 다고요. 네네. 지표까지 이런 단층이 연결되지 않아서 지표에서는 이런 단층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결과는 있는데 지진 발생이라는 결과는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단층들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이유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단층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에 어떤 단층이 어느 크기로 그다음에 이곳에 향후 발생 가능한 그렇죠. 또 다른 큰 지진은 뭔지를 그래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뭐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했 상황에서는 이러기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크게는 필요 없었지만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예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층에 대한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발생했던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가 1978년도에 지진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역대 가장 큰 지진이었거든요. 네.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으로 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이후로.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단층 조사가 지표 조사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조사를 통해서 지하에 숨어있는 단층을 찾는 데 한계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하에 숨어있는 단층을 찾는 데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우리가 탄성파 탐사라든가 혹은 미소지진 탐지를 통해서 지하에 숨어있는 지진들을 단층들을 찾는 작업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한계입니다. 네, 그 한계를 이제는 극복하고 대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연구 어떤 인력이랄지 시스템도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경주 지진 나고 또 이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 모든 지진들이 다 지하에 숨어 있는 단층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들은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이 범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채우고 각 지역별로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하에 있는 숨은 단층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비록 시간이 길지라도 꾸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 입법이라던가 그 제도 마련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관심, 지진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이 단층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좀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의 영역의 확대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발생했던 IT 지진, 2011년도에 발생 IT 지진이 규모 7.0이었습니다. 당시에 32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의 수준도 규모 7에 육박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 있는데 결국은 이 지진 지금까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삶에서 좀 제외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7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의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원지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또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또 입법활동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우수 의원상 또는 의정대상 같은 다양한 이름의 상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이 또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도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 상이 과연 적절하게 수여가 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의원들 중에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할지 이런 의원들도 보면은 뭐 의정대상이나 우수 의원상들 이런 것들을 받은 경력들이 많이 또 있는 것도 목도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들이 제대로 수여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희원 간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보면은 여러 단체에서 뭐 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 또 지방 의원들도 일부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상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주어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각종 시민단체, 언론사, 게다가 이익단체 등이 등 수십여 곳에서 우수원상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실련, 3년대, NGO 모니터단 등이 있고요. 언론사에서는 머니투데이의 더 300 등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률소비자연맹이라던가 대한변협 등이 추가적으로 우수원상을 수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 이렇게 이 프로필, 양력이나 경력들을 보면은 이런 우수원상 뭐 그런 그 활동을 잘했다라는 그런 상들을 다 하나 둘씩은 받고 있던데 너무 상이 좀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점 더 많은 단체들이 우수원상을 선정하고 있고 특히 이익단체들이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로비성 시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수한 국회의원을 가려내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지적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는 거의 해마다 80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우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상을 남발해도 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이 정말 일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여될 개연성도 높다는 이야기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원상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임위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국회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막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수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게 조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상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또
그 여러 군데서 이렇게 상들을 주는 그 이유는 어떤 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일단은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수한상을 주고 있는 일부 단체들이 로비성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제출했거나 아니면 자기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수한상을 주고 있는 게 일단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우수한 상을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공신력이 없는 우수한 상일지라도 선거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게 시상 단체들의 이해관계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또 최근에는 네. 말씀하세요. 또 최근에는 공천심사에서 의정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우수원상에 더 목을 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을 받는 그래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결과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직 상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을 나중에 본인의 선거나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상을 받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이권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악순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이런 의정 대상이나 의정 상에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실련에서도 지금 우수 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계시죠? 네, 저희는 15대 국회 때부터 이제 의정활동 평가를 해왔었는데요. 근데 먼저 알려드려야 할 점은 저희는 이제 의정평가를 하기에 앞서 전통적으로 그 시민들을 모집해서 입법감시단을 꾸린 다음에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또 국회 당정을 통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의정활동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 자체를 뭐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상이라면은 받아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상이 왜곡되고 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주어지고 남발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그 상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만큼 꼼꼼하게 심사하는 그런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상을 수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여를 하시나요? 네, 최근에 그 시민단체를 보면 보통 양적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안 발의를 몇 건 했고 그 발의한 법안을 몇 건을 가결했는지만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 경실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법안 건수뿐만 아니라 출석률이나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의 건수라든가 일답 건수도 보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입법 의견에 대한 반응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청원 소개 횟수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막말이나 선동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양적 평가는 사실 어떤 법안을 가결시켰는지는 고려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그 속기록 분석을 통해서 내용 분석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어떤 수준이나 질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상을 주는 사람도 정당하고 뿌듯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상을 보면서 옆에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 다시 말하면 공신력 있는 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정, 정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신력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정평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의정평가가 단순히 의장단이나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그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정평가 기준이 온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수원만 선정한 다음에 발표한다면 그 우수원 상은 아마 객관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인들이 받는 상 정말 공신력 있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들을 좀 주고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휘원 간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포시의회에서 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네네. 정말 이런 일이 의회 내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사건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소식을 접한 목포 시민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난주 내내 동료 그 여성 시의원에게 1년 동안 자행된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훈 시의원이요, 같은 당 소속 그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수미 시의원에게 1년 동안 성희롱을 일삼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 일상의 공간에서 벌어지기보다는 의정활동 기간에 시의회 사무실과 상임위의 회의 기간인 의정활동 중에도 성희롱이 수시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과 동료 남성 시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성희롱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피해자 당사자인 김수미 시의원이 민주당 전남 도당에 제출한 성희롱 실태 문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이 자행됐습니다. 피해자 그 가해자인 네. 김훈 시의원은 성희롱으로 그 괴로워하고 당황해하는 피해자의 의원을 괴롭히면서 성적 만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동료 시의원을 1년 동안 성적 괴롭힘의 도구로 여겨왔다는 것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김수미 시의원이 1년 동안 그 몇 차례 그 제지를 했지만 김은 의원은 그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하고 또 다시 똑같은 그 성희롱을 그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네. 최근 그 애결특위위원회 그 회의 때요, 김은 의원이 정회 시간에 성희롱을 또 다시 했습니다. 이에 김수미 의원이 제지를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중단을 요구하는 그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지역위원회에서 도당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충격적인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데 목포 네네. 지역위원회 지금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네, 어제 나왔습니다. 네. 징계는 그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김수미 시의원이 그 성희롱 사건 그 전에 들은 지역위원회에서는요, 두 시의원 간에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가해자 김은 의원을 도당에 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지역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 등에서 악영향을 우려해서 당사자가 문제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지역 여성단체 항의를 받으면서 도당에서는 김은 의원을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역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를 냈다가 또 책임론이 불거지자 우기종 지역위원장에 직접 나서 성명서를 또 한 차례 더 내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22일 날 전남도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김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네, 최종 제명을 지금 결정한 사항인데 네네. 그동안 지역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이렇게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고 그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17일인데요.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성희롱을 일삼아온 김은 의원을 목포시의회가 당장 제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목포 여성의 전화와 전남 여성 인권단체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요, 김은 의원은 지난 1년여간 동료 여성 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가해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성희롱 가해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하고 목포시의회도 의원직 제명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네, 강력한 그런 주장들 이제는 받아들여져서 제명은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날 목포 시의회에서도 또 입장문도 발표하고 그랬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 굉장히 좀 촘촘한 그런 그 방안들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네. 목포 시의회에서도 발표한 입장문, 시의회 입장문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김은 의원의 그 동료 의원 그 성희롱 사건이요. 지역사회 일파만파 확산되면서요. 시의회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해졌습니다. 네. 입장문을 냈는데요. 시의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윤리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 냉철한 자세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피해를 입은 그 의원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의회는 이번 주에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요. 성희롱 사건을 다룰 본회의를 개최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 7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목포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입장문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드는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회의까지 열겠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네. 시민단체에서는 신뢰성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네. 목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그 이번에 그 구성되는 윤리특위에 신뢰성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년 동안 여성 그 의원에게 가해진 성희롱이 동료 남성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다행된 점을 보면은 성희롱 동조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김은 의원에게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 그 김수미 의원이 전남도당의 성희롱 실태 고발 문건에서는요. 시의원 직원, 동료 남성 시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성희롱이 자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성희롱을 당하는 의원을 보면서 서로 당황해하고 하는 의원을 보면서 서로 그 끼들거리고 웃기까지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실제 대부분의 그 시의원들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시위의 명예를 시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끄럽게 고발해서 시위의 명예를 시추시켰다고 했다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조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인 김은 시의원과 출석시키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도 같이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아주 충격적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국장님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데 이 가해자 피해자 이 관계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네네. 의원들이 있었던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게 총체적으로 지금 목포시의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인식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저급하고 성인지 그 감수의 저질적인 그 성인지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해 시의원의 지역구 주민들도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 의원의 그 지역구인 목포시 용해동 주민들은요, 성희롱 사건을 접하고 아주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용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그러고요, 용해동 포미타운의 그 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들도 아주 잘못된 처신이라고 밝히겠습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 용해 그 지역구에 있는 상인회 네. 그 재래시장인데요, 신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어렵게 생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성희롱이라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아주 저질스럽다 하면서요. 시의회가 제명하지 않으면 상인회가 직접 나서서 주민 소환까지도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네요.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영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젯밤 열대야로 인해 잠자리가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 대서입니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덥겠고요.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와 대전이 33도, 서울 32도, 목포 29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 기온은 전국이 25도가량을 보이며 오늘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89%입니다. 금화로 풍금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 사거리 방향으로 송천 파인힐 아파트 교차로 내에서 가로등 설치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입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무등산이 눈앞에, 소태역이 단지 앞에. 1차에 이은 두 번째 골드 클래스의 탄생. 소태 IC에서 광주천까지 프리미엄 쾌속 클래스가 펼쳐집니다. 무등산 골드 클래스 2차 7월 말 오픈 예정. 1600-4119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맘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지상 최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광주의 뜨겁고 열정적인 여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담이 가득한 문화를 즐기고 평화의 정신을 깃든 감동적인 현장,
光州的游泳比赛非常好，非常精彩。Swimming Festival 좋아요. 전 세계 194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150만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제18회 2019 광주 피에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